최근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이제 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익 추이에 조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도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실적을 또 많이 발표해요. 어떤 변화 있는지 분위기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몇 주 동안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또 굉장히 또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한 주간 큰 변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우선 선진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뭐 나왔었지만 네. 이번 주에는 그 상향 조정 폭 자체가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여전히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대략 한 0.4%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네. 예. 아마 지난주 자료에서는 0.7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만큼 상향 조정의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다가 변화가 없었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0.2% 소폭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예.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향 조정의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이제 신흥국 네. 신흥국 기업들의 EPS 변화율 한번 봐주시면은 예. 한 달 변화율 기준으로는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 전망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근데 일주일 동안의 변화로 봤을 때에는 사실 한국도 이제 하향 조정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 대비보다는 지금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시장의 센티먼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변화율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안 좋은 걸로 자극될 수 있는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하향 조정의 속도가 둔화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하향 조정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신흥국 쪽 이익 동향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은 그러네요. 않네요. 네. 이제 뭐 그동안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 전망치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한국은 한 2, 3주 정도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IT 업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네.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주가에 그동안 좀 반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라서 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주일 변화로는 하향됐다라니 그게 또 시장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희 그 몇 주 전부터 보고 있는 그 국가별 이익 네. 변화와 주가 상승률 그 이제 4분면 차트인데 미국이 그렇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둘 다 조금 아래로, 그러니까 네. 선진국 자체가 어닝은 뭐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계속 이익하고 주가가 둘 다 좋은 국면에 위치를 해 있다가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봐주시면은 홍콩이랑 이익 전망치는 계속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닝이 좀 하향 조정이 많이 된 국가로 좀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포인트도 나름 이제 저희가 하나로 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리 이제 이익 조정이 하향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형태가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차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었던 국가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연히 이제 뭐 차익 실현이나 이를 실현 할 네.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분들이 사실 많아지는 지금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업종별로 이익 동향도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선진국 업종별 이제 이익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금리 오르고 사실 경기에 방어적인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오르고 있고요. 네. 뭐 금융이나 뭐 정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여전히 좀 이익 전망치는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조금 더 네.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하향 조정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쪽은 산업재랑 IT, 에너지 이 정도가 신흥국 내에서 좀 그래도 어닝이 버티고 있는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경기 소비재, 뭐 통신, 필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신흥국 내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넘어가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우측 상단에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뭐 계속 반도체, IT 하드웨어, 뭐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이 마찬가지로 좀 이탈했네요. 내려온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었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다시 뭐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익이 괜찮은 업종부터 주가가 오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장에 대한 판단은 뭐 다른 뭐 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익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국면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마이너스로 진입했더라도 우측에 있는 것들이 네. 일단 반등 국면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네. 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은 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뜯어볼까요? 네, 제가 한 달 동안은 이익이 올랐다라고 분명히 네.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봐주시면은 왼쪽에 주황색 선이 이제 22년도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 상향 조정을 한 달 동안 이끌었었는데요. 최근 한 주간은 0.3% 정도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좀 예민하게 주식시장은 반응을 할 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향 조정이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네, 시즌이 네. 시작이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정치가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주식시장도 굉장히 지금 매크로 국면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처럼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을 거예요. 어차피 예. 안 나올 걸 아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를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닝 쇼크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사실 2022년 이익 추정치가 그래도 좀 상향 국면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반도체가 좀 이끌었고 반도체가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실적이 상향되지 않으면 어느 섹터가 좀 국내 주식시장을 좀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실 업종별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예. 그러니까 뚜렷하게 반도체, 그러니까 IT 다음에 이익을 조금 이끌 수 있는 섹터가 눈에 띄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적은 섹터이고 네.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익과 주가가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건강관리 업종,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의 이점 망치가 조금 상향 조정이 돼서 눈여겨 좀 봐야 될 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젠을 제외하고는 또 굉장히 또 분위기는 또 안 좋은 그러네요. 게 네, 전반적인 이 건강관리 업종에 대한 분위기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괜찮은 업종들을 좀 준비를 좀 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22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예. 많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 사실 보시면은 26개 업종 중에서 뚜렷하게 개선되는 3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의 다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좀 뜯어서 좀 더 볼까요? 건강관리는 저희가 봤고 네. 그 다음은 그래, 아래쪽인가요? 네, 미디어 쪽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뭐 좋다라는 것보다는 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연초부터 12월, 작년 11월까지는 계속 어닝이 올라갔었던 섹터인데 예.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좀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나와서 네. 오히려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하이브, SM, 뭐 제이콘덴트리, YG인가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은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이 소프트웨어 네. 섹터잖아요. 예. 주가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어닝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이제 추정치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 좀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프리뷰 자료가 나오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실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초기에 이제 하락 조정되는지 혹은 좀 장기간 이미 조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좀 바뀌셨는데 아직 이쪽 섹터는 그쵸.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네.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미디어는 이제 업종의 특성을 네, 감안했을 맞습니다. 때 4분기가 유난히 좋지 않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그쵸. 보기에는 조금 네. 아직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으로 좀 정리를 해봤네요.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